가장 주목을 끄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이재명과 장동혁 대표가 만났다는 거.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들 이것저것 여쭤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번 청와대에서의 회담, 조원진 대표님께서는 그런 회담들을 뭐 주재도 해보시고 참석도 해보시고 많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 여당일 때도 야당일 때도 이 이재명의 회담, 장동혁 대표가 참석해서 어떻게 보면 비수가 될 수 있는 발언들도 막 날리고 했는데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할 말 다 하고 이재명으로 봐서는 뭐 들을 말 듣고. 네. 근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귀로 듣고 그냥 흘러버릴 것 같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원래, 이재명이. 원래 뭐 그런 네. 스타일이니까 형식만 갖추자. 26조 2천억을 추경을 요구를 했고, 그런데 제가 그 이재명이 연설하고 나오는데 그 국민의힘들 그 신성범이네 잘하는데 그 김성호이가 그거하고 뭐 서로 웃으면서 이재명을 악수하고 이러더라고. 네. 내가 그거 보면서 이게 무슨 고기 들고 있는 주인한테 꼬리 흔드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너무 빠져서 아, 국민의힘의 총체적인 상황들이 저런가 보다. 바깥에 국민의힘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이게 독재로 간다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작 그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그냥 손잡고 흔들면서 웃어가면서 난리 하던데 윤석열 대통령 때는 시정연설 가기 싫다 그랬잖아요. 가니까 뭐 등 돌리고 앉아있고 욕설 하고 뭐 또 뭐 비켜 떨고 이런데 너무 대비가 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때하고 지금 이재명 때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재명이 그 독재로 간다는 것은 이미 그 법적인 상황으로 그래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번에 뭐 면피하려고 뭐 양당 대표 원내수석까지 만났지만 그거는 뭐 장동혁 대표가 그거 피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 그 민주화운동하고 막 이럴 때도 만나잖아요. 만나서 할 말 다 하는 거야 그냥. 할 말 다 하고 자기 생각 전달 다 하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장동혁 대표가 이번 그런 계기로 좀 더 성숙된 그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이재명이가 지방선거 전에 개헌하겠다고 막 난리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당론은 일단 개헌 반대예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함정 카드를 하나 깔았어요. 이 개헌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이재명 네가 연임하고 중임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 한번 또 하려는 거 아니냐. 나는 그거 안 한다고 선언해라. 그럼 우리가 협조해 주겠다. 그랬더니 이재명이 즉답을 피했다고 해요. 이거는 결국 개헌을 통해서 이재명이 대통령 한 번 더 하겠다. 그게 연임이든 중임이든 간에 한 번 더 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장동혁 대표가 만천하에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이재명의 개헌 시기는 네. 이제 총선 시기예요. 총선 때 이재명이 2년이 남아요. 네. 그러면서 이재명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인가 거기서 준비를 했는 게 연임이라는 자를 넣었잖아요. 네. 그 분명히 연임을 넣었다고. 네. 네. 그때는 단임 뭐 중임 이랬는데 연임이라는 걸 넣었다는 것은 연임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년 후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 2년도 아니에요. 1년 한 6개월 있다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그렇죠. 근데 임기 2년 남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제가 임기 2년을 줄이더라도 이 개헌 연임제 개헌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나온다고요. 네. 그 일부 국민들은 이재명 꽁을 보기 싫으니까 그래 막 임기 2년이다 줄이자. 이래 해서 저는 이재명이 사실은 그 12년, 11년, 4년, 4년, 3년이니까 11년을 할 가능성도 높다 이래 보는 거고요. 근데 그것은 이번에 개헌은 뭐냐? 그냥 5.18 전문에 넣겠다 해서 그냥 뭐 부마 그런 사건을 그냥 그대로 같이 넣었는데 이번에는 개헌이라는 국민의 거부감을 한 터치 하는 거예요. 네. 개헌이란 이번에 그냥 여러 가지 내용이 자기의 연임 개헌을 넣지 않았지만은 네. 개헌이라는 걸 하나 넣어서 다음에 자기가 개헌할 때 국민들로부터 반감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미 이재명의 속내를 읽은 거잖아요. 그렇죠. 속내를 읽고 그러면 뭐 개헌 좋아요. 그러면 개헌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당론 반대고 지금 뭐 조경태나 그다음에 김용태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뭐 개헌에서 당론이 반대했는데 개헌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분명한 해당 행위자로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번 개헌은 나름대로 정리를 국민의힘에서 좀 정리하고 있는 상태 아니냐. 만약에 연임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으면 개헌은 반대 가는 거고. 그렇죠. 연임에 대한 확실히 나는 연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재명이 연임 안 하겠다 말을 하겠어요. 네. 머릿속에는 벌써 11년 구도가 다 짜져 있고. 그것 때문에 이 개헌에 시동을 거는 건데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얘기를 국민들은 굉장히 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87헌법 이후에 개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원식은 뭐 자꾸 개헌 얘기를 하자고 뭐 이래 하는데 우원식의 속내는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 개헌이 이재명의 연임으로 가든 그렇지 않으면 내각제 개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발언이 왜 중요했냐면 저 이재명과 민주당과 우원식이 꼼수를 써서 이번 지방선거 개헌 때는 지들이 하고 싶은 내각제랑 연임을 다 뺐어요.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건 일단 국민들한테 좀 거부감 없게 뭐 국민들이 동의할 만한 것들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살살 간을 보고 이게 한 번이 어렵지 대표님. 그다음 그러니까 예, 모든 게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째는 되게 쉬워지잖아요. 다음 개헌은 연임하고 내각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각제 문제는 자기가 연임 이후에 내각제 문제를 얘기할 거라고. 그래서 뭐 분명하게 이재명은 연임으로 갑니다. 권력을 한번 잡았는데 저렇게 꼼수를 부리고 쇼를 잘하는 사람이 2년 자기 내놓고 8년을 가져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이미 자기들이 기획 안에 연임이라는 자를 넣으면서 이 사람들은 이미 연임군으로 갔는데 여기에 반발하는 쪽이 바로 정청래. 네. 정청래, 유시민, 그다음에 김어준 여기다. 여기는 이제 친문이 죽었는 친문을 다시 살려가지고 다음번에 조국을 만들든 다음 해야 뭐 되니까. 대안을 만들어내자 이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번 다음 총선의 구도는 민주당도 양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갈라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도 갈라질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느냐. 뭐 그런 정치적인 격변기가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권력 없는 깡통 권력 차지하겠다는 국민의힘하고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권력 싸움이 동시에 벌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멸콩 TV나 이걸 보면서 저놈들이 왜 개헌을 하지?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에 우리는 더 대책을 제대로 개헌 밀어붙일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의석으로 봐서 10석, 8석 정도를 막아만 되는데 또 배신해가 개헌으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막 개헌으로 갔을 경우에 우리는 5.18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그 이슈를 가지고 지방선거에 사실은 전면전을 해야 된다. 많은 보수파 국민들은 5.18이 현재 진행형인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5.18을 개헌 헌법 전문에 넣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니까 민주당도 부마의 사건을 다시 넣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만약 개헌이 될 경우 안 될 경우를 우리가 잘 대비를 해서 이게 선거 전략에도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헌 꼼수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게 결국 대통령 연임과 내각제로 간다는 걸 대다수 국민들이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기력하게 이 개헌 논쟁에 뛰어들었으면 야, 다 좋다는 거 왜 국힘 너네만 반대가 되는 건데 장동욱 대표가 그래서 연임 안 한다고 말해라 했더니 이재명이 말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됐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오늘 그게 뉴스가 막 나고 있는데 국민들이 드디어 알게 되는 거죠. 이번에 개헌에는 그게 안 들어가지만 결국 연임하려고 저러는 거네.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이 연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이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잘 지적했다. 오늘 청와대 회담에서 다른 모든 이야기 그냥 다 빼고 이재명 너 그래서 연임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 물어봤는데 이재명이 대답 못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장동욱 대표는 청와대 간 밥값은 하고 온 것 같아요. 잘했죠. 그러고 이재명의 속내를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제 자기 임기 2년을 줄이면서 연임 8년을 더하는 개헌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은 또 약속을 할 거라.
제가 8년 동안에 임기 연임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각제 준비를 하겠다. 제 임기 중에 내각제 완벽한 내각제를 준비를 해서 저 임기 이후에는 내각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만들겠다. 이런 식의 꼼수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뭐 잔머리를 잘 굴리니까 자기 임기 연장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대체까지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12년을 했다, 11년 했다 그러면은 뭔가 독재 사설을 끊지 않고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내각제야. 그 내각제로서 자기의 방어막을 치겠다는. 지금 뭐 공소 취소 하나 가지고도 뭐 공소 취소 모임하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덜 떨어진 민주당 국회의원이 뭐 100몇십 명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공소 취소 관련되는 그러한 저 국정조사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장기 집권, 연임, 그다음에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내각제. 이 구도가 이재명이 가고자 하는 그 정치적인 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헌이란 이슈가 동떨어진 이슈가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이 일당 독재로 가는 음모라는 것을 오늘의 이 청와대 회담을 토대로 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이게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퍼뜨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만약 이재명이 본인의 음모대로 8년 연임에 성공하고 그 다음 내각제를 열면 총선을 통해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그냥 그 일본의 소위 말하는 자민당처럼 죽을 때까지 자기들이 정권 해먹겠다는 거잖아요. 장기 집권 일당 독재로 가는 그렇죠. 길이다. 이래 봐서 하나의 이제 변수는 안에서 대통령, 민주당 안에서도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있을 거죠. 네. 이 판가리를 좀 하자 하는, 또 이재명이 지금 뭐 60% 뭐 50%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 이때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 와요. 지지율이 뭐 30-40% 이하로 떨어져 있을 그때 수 있죠. 자기의 개헌 의지가 관철될 수 있느냐, 연임 의지가 관철될 수 있느냐, 그거는 또 다른 변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유파 보수가 너무 무기력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어서, 그 무너진다는 게 장동혁 대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워낙 조중동 언론도 그렇고 친한계도 그렇고 김무성 친이계가 막 집중 공격을 하고, 어제 뭐 인천에 갔는데도 윤상현 가만히 있어야 될 윤상현까지 떠들고 있으니까 장동혁 대표로서는 힘들지만은 그 중심을 잡아야 돼요. 지금 중진들이, 그 많은 중진들이 어디 갔는지 코병이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중진한 사람이 윤상현 같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코병이 안 보이는 게 오히려 장동혁 대표한테는 뭐 나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는 중진들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 민주당 보고도 너무 일당 독재, 입법 독재 그만해라고, 뭐 의원식, 말 안 듣는 의원식이라도 찾아가서 막 떠들고 이래야 되는 게 중진의 그렇죠. 역할인데, 중진들이 뭐 지 밥그릇 챙기기 바빠가지고 하고 앉아 있으니까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저는 뭐 정치 오래 한 사람 보면은 보이는데 안쓰럽다 솔직히. 뭐 저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중진이라고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없이 자기 새끼들이나 챙기려고 하고 있고, 또 중진도 아닌 게 중진 노릇도, 중진 폼 잡고 있는 한동훈 같은 자들이 있으니까 참 이러한 보수의 정치를 제가 보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지방선거용으로 현장 최고위를 다시 시작했어요. 인천에 갔어요. 그러면 아무리 대표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그건 비공개 때 하고, 인천에서는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그 유종복 시장 띄워주러 간 거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유종복 잘한다 해야 되는 거고, 장동혁 대표가 되게 배려를 많이 했더라고요. 원래는 최고위에서 인천시당위원장 혼자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 최고위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그러면 지금 박종진 당협위원장이 인천시당위원장이니까 윤상현 의원이나 다른 당협위원장들한테 마이크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왔으니까 한마디씩 다 들어보겠다고 마이크를 줬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끼리 또 내분으로 언론에다가 먹잇감을 줘버린 거잖아요. 거기는 유종복은 뭐 선거법상 참여를 못했지만은 못했다 해도, 네. 나름대로 인천 지방을 지금 순회하는 것은 그 지방의 단체장 혹은 그 기초단체 이런 후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그냥 찬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비공개 때 당내에서 할 수 있는데 자기 정치하겠다는 거 아니야. 네. 윤상현도 당대표 뭐 지금 생각이 있으니까 그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방선거 60일 남은 시점에서 그렇게 자기 정치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중진이라는 사람들은 모든 책임이 내 탓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지. 자꾸 남을 공격하고 장동혁은 무슨 내 탓이 있어요. 당대표 돼가지고 고군분투하고 단식해 가면서 말이 필리버스터 장시간 하면서 이런 진로를 가지고 있는데 중진들이 누가 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중진의 역할을 너무 못하고 있다. 저는 뭐 사실은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그다음에 뭐 원내대표 지냈던 뭐 윤재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역할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중진들이 모여가지고 이 당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진들이 조정동이나 한동훈하고 똑같이 장동혁 비판이 나오고 앉아서 되겠어. 그럼 너거는 뭐 했는데? 전 솔직히 너거는 도대체 뭐 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들 도대체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좀 되돌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손범규 당협위원장한테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이분이 김문수 캠프에 있던 친 김문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 되고 나서 통합과 포용의 의미로 김문수 캠프에 있던 분들을 대거 대변인단으로 발탁을 했어요. 손범규 위원장도 대변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구의원 성추행 의혹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난리가 나서 그건 이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게 됐죠. 그럼 사실 장동혁 대표 덕을 되게 많이 본 분이잖아요. 상대 캠프에 있었는데도 대변인으로 써줬고 뭐 나중에 무죄가 나오든 말든 어쨌든 성추문에 휩싸이면서 당한테 부담을 주고 했는데 그런데 윤상현 의원 뒤에 손범규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장동혁한테 막 몰아붙이고 쏘아붙이는 걸 보면서 저는 정치의 어떤 최소한의 도의나 뭐 이런 의리나 이런 게 완전 땅에 떨어진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대표님. 이런 모습 때문에 보수가 우리 보수 진영 지지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 지지자들이 좀 강해져야 돼요. 네. 그리고 좀 단호해야 돼. 네. 그 용서할 사람, 용서 안 할 사람 정리를 좀 하고 정치라는 게 너무 정에 매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배신의 정치를 우리는 그냥 자기의 소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신은 배신인 겁니다. 그렇죠. 애국기업 한신골드에서 초특가 50% 특별 할인을 시작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이 27가지 한약재로 만든 한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자주 가는 분들에게 특별하다고 합니다. 멸콩TV가 보증하겠습니다. 010-9699-1144로 전화나 문자 문의 주시고 건강을 지키면서 멸콩TV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치 오래 하는 사람들은 그런 배신에 익숙하지 않아요. 잠시 자기들이 배신해서 잘 될지 모르는데 그 배신의 정치가 특히 좌파들은 그래 많이 해요. 왜냐하면 좌파들은 노선이 다르고 이러면 막 서로 이합 집중하는데. 헐뜯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네. 지금 뭐 우파가 자꾸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언제부터 그게 됐냐 이러부터 김무성 정치 때부터 그래 된 거야. 김무성 김무성 대표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탄핵 과정 바른정당 그러면서 그러한 배신의 뿌리들이 우파의 완전히 그림자 까만 그림자를 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 배신의 정치에 관여했던 배신자들 1대 배신 김무성 2대 배신 한동훈은 정치인으로서의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뭔가 새롭게 할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되면 뭐 합니까? 아무리 잘 돼도 160석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뭐 10석만 배신하면은 이게 판이 뒤집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배신하고 어제 그저께 뭐 금요일 날 이재명한테 살살살살 거리는 그러한 모습들의 보수 정치인은 그런 모습이 별로 안 좋습니다. 국민들은 이재명이 정상적이지 아니라고 보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아닌 선거 2달 남겨놓고 26조 풀겠다는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당신이 그런 돈을 당신 마음대로 풀 수 있느냐 당신 돈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둘러싸 가지고 그냥 눈도장 찍고 아니 왜 국민의힘의 야당이 집권당에 독재하고 있는 이재명한테 눈도장을 찍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오히려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이런 법외국제 이런 거 안 된다. 그다음에 연임 독재 안 된다. 뭐 오늘 장동혁 대표 가서 청와대 가서 한 식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한 명도 없는 거야.
또 신성범은 내가 너무 잘하는데 언론이 실수인데 저러면 안 되지. 정말로. 김성원이야 뭐 제가 아이고 막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한 모습들이 국민들이 이 지방선거 2달 남가는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국민들이 이재명 독재를 막아야 되고 오권 독재 마지막 남은 견제의 지방 권력을이라도 우리가 좀 해서 이재명 독재를 막자 이러한 결기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우다가 이재명 앞에서 꼬리 흔드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추하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자, 이 국민의힘이 대우각성해야 된다라는 데는 저나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이나 뜻이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크게 어쨌든 보수진영 전체로 봤을 때는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에서 뭔가 국민의힘이 허약하게 무너져 버리면 저 이재명이 오늘 대답 피한 것처럼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연임 개헌으로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연임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 지방선거와 재보궐에서는 우리가 좀 보수 진영의 국민들이 나서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지역이 바로 우리 조 대표님께서 활동하시는 대구입니다. 근데 대구 지역에 지금 시장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말들이 있는데 오늘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보니까 주호영 의원은 내일 불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해요. 문화일보 보도를 보니까. 근데 이진숙 전 위원장은 저도 참 좋아하는 분인데 아직까지는 무소속 출마 의지를 안 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조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이거는? 대구가 6명이 지금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네. 4명이 국회의원이고 경선 결과를 빨리 좀 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거 질질 끌 필요가 없다. 그렇죠? 경선 후보 정해지면은 이진숙이 무소속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구를 이진숙 후보가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진숙이 예를 들어서 대구의 경선 후보가 추경이든 뭐 윤석이든 누가 됐다. 그럼 거리 힘이 다 실려고 해요. 그렇게 자기 탈당해가 무소속 나가서 생각은 내가 무소속 나가서 저 후보하고 단일화 해서 시장으로 나가겠다. 그거는 지금의 얘기고 경선 후보가 전해주는 순간에 이진숙의 그 무소속 출마는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러한 무리수를 굳이 뚫을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의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 지금 내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물론 저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잘못됐다 이래 보는 거예요. 사실은 대구를 너무 모르고 판을 흔들어 버렸는데 이정현 위원장의 생각은 이해는 하지만은 그렇게 대구를 그렇게 판을 흔들 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안 나오려고 생각하고 있던 김부겸이가 출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대구 시민들이 이 경선 결과 딱 나면 대강 정리가 되거든요. 거기에 이준숙이 탈당해서 무소속 나간다.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거예요. 그래 무소속 나가면은 그다음에 보궐선거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진숙 후보가 주변에 뭐 이런저런 좋은 분들도 제가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왜 이진숙이 대구시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똥파리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 정말로 권력 지향적으로 뭔가 콩고물이라 좀 뜯어먹겠다 하는 사람들의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진숙 후보가 강단 있게 출마하듯이 강단 있게 본인의 불출마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조 대표님이나 저나 현실 정치를 봤으니까 아는데 여러분 국회의원은 생각보다 주변 사람을 챙길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보좌관, 선임 비서관, 비서관 그 9명의 직원들 두는 거 말고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국회의원은 정부를 견제하는 자리니까요. 근데 시장을 하면 그 시장에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 대구시 정도 되면은 무슨 재단, 무슨 공단, 무슨 공기업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대비 굉장히 그 주변 측근들이 봤을 때는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건 내가 보좌관 할 것도 아닌데 나한테 뭐가 좋지? 시장이 되면 내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엄청 많구나. 아마 이런 영향도 좀 있을 건데 그렇죠. 저희는 아시겠지만 누구보다 이진숙 위원장이라는 인물을 아끼고 좋아하고 저희가 많이 응원하는 멸콩TV였고 장해찬이고 지금도 저는 인간적으로 이진숙 위원장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냉정하게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옆에서 무소속 나가서 단일화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진숙 위원장님을 도와주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너무 안타깝고 분하고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재보궐 출마 권유를 세게 한 셈이잖아요. 이 정도면 당대표로서 선거법 안 걸리는 처지에서는 거의 공천 주겠다고 말한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국회 들어가서 더 큰 정치인 되자라고 하는 게 진짜 이진숙을 위한 조언인지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긴 해요. 저는. 대구시장 하면은 250개에서 한 300개짜리 있어요. 인사권이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의 권한이 대단히 크잖아요.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면은 시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그게 되는데 조금 급하다 생각할 때 다시 멈춰서 생각을 해라. 이진수 후보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장동혁 대표의 제안을 뿌리칠 단계가 아니다. 이미 뭐 법적으로 인용이 안 되고 가처분 인용이 안 된 상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조영 이진숙의 수는 거의 대강 정리가 됐다 이래 봐요. 이제 그 다음 경선에서 되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어떻게 지금의 이 성난 대구 시민들의 민심을 되돌리고 또 김부겸이 됐을 때 소위 완전히 대구의 보수의 심장이 무너지는 그 김부겸이 뭐 대구 시민들이 이제 국힘을 버려라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은 이미 국힘을 버린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보수 대통합 하자하는데도 안 하고 그냥 뭐 버린 지 오래된 민주당 인사가 대구 시민들한테 국힘을 버리라 그런 뭐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서 결국 김부겸 후보가 대구시장 가는 길도 굉장히 멀다. 저는 그래 봐서 빨리 경선을 끝내고 경선하면은 6명 다 공격해요. 네. 그러니까 빨리 경선 끝내서 표도 분산이 되죠. 후보를 네. 빨리 만들어서 한 50일 동안은 그야말로 이제 그 김부겸 시장 막는데 또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되는데 전력을 다하면 대구 시민들은 진심을 보여주면 거기에 답을 하거든요. 그런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저는 대구시의 시장은 절대 민주당한테 내줘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대구 선거를 할 때요. 저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MBC 라디오 나가서 이렇게 말했는데 대구 발전을 누가 잘 시키겠다 이런 걸로 김부겸이랑 경쟁할 게 아니라 대구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재명 독재로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 대구 시민들이 이번에 이 최후의 보루가 안 돼주면 그냥 대한민국은 우르르 다 완전 일당 독재국가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켜주세요,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이런 목소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느끼시는 대구 민심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구 시민들이 그 자존심, 소위 보수의 심장이라는 자존심에 네. 이렇게 금이 간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총리했던 김부겸이 저 뭐 일방적으로 뭐 민주당이 밀고 할 텐데 이 김부겸이를 정리를 하고 대구시를 수성을 해서 대구시를 시장을 국민의힘이 한다면은 다시 보수의 심장은 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보수의 심장의 그 멈춤을 이번 대구시장을 통해서 다시 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어쩌면은 대구 시민들의 책무잖아요. 네. 저는 대구 시민들을 믿고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고 뭐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자라서 그렇죠.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그 대구 시민들의 선거가 가까워지면은 그런 여론들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구시 경북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구 경북 빼고 다 졌잖아요. 네. 제주도는 무소속되고 다 졌는데 저는 그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성적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게 그 58일 동안에 이 후폭풍들이 되게 많이 부는데 그것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에 유리한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중동 문제도 이게 저는 뭐 금방 끝날 문제가 한 100일 정도 지금 한 40일 됐나? 한 100일 정도는 갈 거다 이래 보고 있는데 그래 됐을 때 소위 환율은 1600까지 그다음에 코스피는 4000대 부동산 전월세 최고치 물가 3% 이상 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도 40%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금방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변화가 엄청난 선거 전국에서의 이 민심의 변화는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예측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저는 이 얘기를 석 달 전에 했어요. 네. 그래서 서울시장 얘기를 할 때 나경원 의원 보고도 서울시장 나가라. 당신 나가면 오세훈이 안 나올 텐데. 잡는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정연호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예상을 못 했지만은 분위기가 6.3 지방선거 전에는 확 바뀐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아마 국민의힘이 될 거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그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우리가 너무 이것저것 저것저것 이런 기보다는 조금은 판단이 서면은 결정을 내려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인의 모습이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네,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요. 대구시를 지키고 살리고 하는 차원의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통째로 이재명 아가리에 그냥 갖다 꽂아주느냐 그 성격을 지닌 선거라는 걸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되고 대구 시민분들께서도 분명히 느끼고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TK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TK에서 불씨를 살려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나온 거고 그게 네.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TK 불씨까지도 꺼지면은 이거는 뭐 20년 좌파 장기 집권 시대가 되겠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자신감 가지고 나 연임하겠다 하고 그래, 개헌해버리겠죠. 이제 개헌 이제 공식적으로 개헌을 들고 나오고 저래 되면은 국민들이 바뀌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 줏대 없는 그러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그러한 배신자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은 뭐 106석밖에 안 되는데 그 뭐 10명 정도가 그렇게 돌아서면 이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텃밭의 불씨, 보수 심장의 불씨는 살려라. 그런 입장을 보면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다. 또 그렇게 또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미워도 국민의힘을 전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려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민주당의 에라가 나오고 상황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우리 지지율은 올라가고 또 보수의 결집 현상은 더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하나는 변진 의원이 뭐 후보자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제가 변진, 네. 제가 10년을 보니까 인재들은 바깥에 다 있어요. 국민의힘에 저는 지금 뭐 오디션하고 청년들도 뭐 좋지만은 젊은 변호사나 젊은 친구들이 바깥에 굉장한 많은 인재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10%고 바깥이 90이에요, 인재가. 바깥의 인재들이. 그러면 이 바깥의 인재들을 어떻게든 정치권으로 끌고 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변진은 빚가 가지고 후보가 없어. 너가 후보 없는 걸 가지고 그것을 뽑으려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앞으로 국민의힘 보수 정당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바깥의 세를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그 좋은 인재들, 이 사람들은 뭐 바깥에서 투쟁도 하고 여러 가지 고생도 해본 사람들이 이제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그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러한 자세들이 좀 필요하겠다. 제가 10년을 해보면서 인재들이 정말 좋은 인재들이 바깥에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탄핵 국면에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동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집회 시위 방식도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도 참 어려운 환경에서 집회 시위 잘 하셨지만 또 청년들이 축제 형식으로 문화제 형식으로 집회 시위하는 거 보면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좌파들은 뭐 연예인 불러가지고 뚱땅뚱땅 하고 뭐 빛의 영면에 하고 뭐 빛이나 들고 이러는데 그 지금 자유대학이나 여러 청년들의 그 집회 시위의 방식은 새로운 신시대적 집회 시위고 노래도 어떻게 이쁘게 그래 잘 만들더라고요. 3.1절 때 제가 너무 놀라서 한 20만 왔잖아요. 네. 언론 한 줄 안 나. 근데 제가 단상에 올라서 보니까 반이 청년들이야. 제가 청년들은 2030 세대들이 반이야. 이 엄청난 흐름의 변화가 있는데 이거를 모르는 게 민주당도 몰라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더더욱 몰라.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4월 18일 날 4당 연대 집회를 하거든요. 우리가 오후 2시에 시청 7번 출구 앞에서 하는데 그리고 뭐 자유통일당한테는 행진 같이 하자. 집회는 따로 하더라도 우리 공화당 11시부터 숭례문
그 서울역 4번 출구에서 해요. 그래서 2시에 거리 다 모이는데 아무튼 그때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보수의 젊은 층의 움직임은 됐어요. 이 제도권이라는 국민의힘이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견지해 나갈 거냐, 흡수해서 새로운 시대 교체, 세대 교체를 할 거냐, 이게 관건이에요, 사실은.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